자, 그러면 이제 배열에 대해서 한번 관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배열은 레퍼런스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레퍼런스라는 것은 어떠한 주소를 참조한다 라는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자면 인티저 배열 x라고 해서 선언을 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메모리상에서 어느 위치에요? 제일 끝에 레지스트리 영역이 빼고 그 앞에 있는 런타임생 영역의 4바이트 메모리로 잡힌다. 요 밑에 4바이트 객체다. 이렇게 돼 있죠. 4바이트 영역의 데이터로 잡힌다 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어딘가의 주소, 어딘가의 주소는 바로 가비지 컬렉션 흰 영역의 어딘가의 주소에 데이터가 저장된 곳을 기억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열의 길이는 length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아까 요 뒤에다가 equal해서 new integer 3개 이렇게 하면 여기의 공간이 3개가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조금 전에 선언한 방식 중에서 배열 불록열하고 데이터 막 적는 경우 있죠. 이러한 경우는 공간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잘 보세요. 자, 요거는 세 번째 예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 언더바 03.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public static void main. 자, 그럼 요 영역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배열을 선언하겠다 라고 가정을 해서 인티저 배열 x를 선언했습니다. 했는데 new 인티저를 선언하긴 했는데 요 공간 속에 3, 6, 뭐 3, 4, 7, 8, 4, 3.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x로 선언된 요 배열의 공간은 몇 개일까요? 빨리 맞춰보세요. 금방 안 들어오시죠? 2개, 4개, 6개, 8개. 이렇게 헤아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데이터를 8개보다 더 많이 한 100개, 1000개 정도 적었다. 그럼 이 개수를 알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개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length라는 개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x.length는 x.length. 문제는 여기에 length 뒤에 괄호 열고 닫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의미에서 배열 객체를 관리하는 클래스의 필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열도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 동작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거의 객체 수준으로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관장하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일단 그 얘기는 접어두도록 하고요. 그래서 x.length라고 이용을 하시게 되면 x가 가지고 있는 멤버의 개수를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런에즈 하셔갖고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x.length는 8이라고 해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아까 헤아려보니까 이게 8개였죠. 자, 이러한 식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요때 요 x는 몇 바이트라고요? 4바이트. 그러면요, 이거는요, short라고 해놓고 뒤에도 short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 short의 x, 이건 얼마일까요? 역시 4바이트입니다. 역시 4바이트고 실행 결과는 8로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배열명은 무조건 4바이트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딘가의 주소를 참조한다. 아까 방금 전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할당되어서 초기 값이 뭐 3, 4, 3 뭐 이렇게 할당이 되었다 치면 0번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1, 2, 3 이렇게 차례대로 지나가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배열의 실제 데이터는 흰 영역에 표시된다 라고 있는 거. 이것도 앞서 설명을 드렸죠. 흰 영역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요까지 영역이 가비지 컬렉션 힙이라는 영역입니다. 요 가비지 컬렉션 힙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가 할당되는데 그것을 표시하게 만들어주는 연산자가 new라는 연산자라고 있었죠. 그래서 new라는 연산자는 가비지 컬렉션 힙 영역에 메모리를 할당시켜라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연산자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당된 메모리는요, 나중에 더 이상 참조를 받지 않게 되면 가비지 컬렉터,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안 부르면 가비지 컬렉터, 그러니까 기계를 얘기하니까 가비지 컬렉터라는 동작하는 기계에 의해서 소멸되게 됩니다. 가비지 컬렉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JVM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클래스 파트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소멸되는데 언제 소멸되는가? 그건 일단 지금 약간 궁금하니까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언제 소멸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X가 필요 없어요. 그럼 X에다가 널 값을 그냥 대입해 버립니다. 이러한 레퍼런스 변수의 초기 값은 널 값입니다. 그래서 인티저의 초기 값은 0 값이었죠. 아까 스트링도 그 초기 값 디폴트 값이 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배열도 클래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도 초기 값이 널이라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널이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실제 가비지 컬렉션 힙에 할당되었던 요 데이터들은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는 남아있는데 더 이상 얘를 쓸 수가 없죠. 왜? 여기의 주소를 아무도 모르게 되잖아요. X만 알고 있다가 X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메모리에서 요 주소를 지금 참조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x란 요 공간이었죠. 근데 x가 이제 걔 주소를 모르겠다고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으면 얘는 그죠. 완전 홀로 된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가비지 컬렉트가 쫙 여기를 살펴보다가요. 홀로 된 것이 있으면 걔를 알아서 체크해서 지워줍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각 공간은 첨자로 구분된다 라고 되어 있고 첨자는 0부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죠. 각 공간은 첨자 0부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지금 8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값 8개라고 했는데 0번째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출력을 시켜볼까요? 여기의 데이터들은 전부 다 얘를 0번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이러한 식으로 번호를 매겨 놓습니다. 우리가 적었는 순서대로죠.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 번호를 매겨 두는데요. 그 순서 번호대로 여러분들께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시면요. 이렇게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x의 x의 0번째는 0번째 데이터는 x의 0번째 이러한 식으로 몇 번 적으면 될까요? 8번 적으시면 되겠죠. 5, 6, 7, 8 하셔서 1번 2, 3, 4, 5, 6, 7 8개의 데이터 공간이 할당되어 있으니까 7번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왜? 0번부터 시작하니까요. 하셔서 만들어 두시게 되면 결과값 출력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적어 놓은 대로 제일 처음에 3634 맞죠? 위에 볼까요? 3634 그 다음 78 그 밑에 보시면 784 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예제를 보여드릴 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시니까 요 X라는 이름이 똑같죠? 지금 X라는 이름은 완벽하게 다 똑같고 뭐만 틀립니까? 숫자만 0부터 7까지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출력을 시킬 필요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0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 보고 제가 그 포문으로 0부터 7까지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찍을 수 있다고 했죠. 한번 찍어볼까요? for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7보다 같거나 작은 동안 하면 0부터 7까지죠. 7보다 혹은 8보다 작은 동안 배열의 개수가 8개니까 8개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셔갖고 뺑뺑 돌면서 찍어볼까요? system.out.println i를 찍어보십시오. 라고 하시게 되면 이 위에 걸 일단 주석 처리 좀 하고 자 이렇게 출력을 시켜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당연히 결과값은 0, 1, 2, 3, 4, 5, 6, 7까지 찍힐 수가 있을 겁니다. 0, 1, 2, 3, 4, 5, 6, 7 자 그렇더라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위에 출력 문구에서 보면 0에서부터 7까지 변화되는 이러한 숫자들 있죠. 형식은 요거 하나하고 똑같이 쓰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똑같이 쓰고 그리고 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변하면 돼요? 0에서부터 7까지 변하면 되죠. 그렇다면 요 부분에는 i 적으면 0부터 7까지 변할 거고 얘는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얘한테다가 i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전부 다 i만 나옵니다. 해볼까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i. 다시 말하면 문자열에서는 변수가 안 먹죠. 그렇다면 문자열을 탈피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밖으로 이렇게 빼내어 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요 i라는 것이 이제 변수로 취급되어서 사용될 수가 있겠죠. 문자열, 그 다음에 요 뒤에 문자열 이러한 식으로요. 하시게 되면 실행을 시켜 보셨을 때 다음과 같이 어디 갔죠? 실행을 시켜 보시면 0부터 7까지의 데이터가 차례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에처럼 이렇게 적을 때하고 똑같은 형식의 배열이 출력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배열의 특징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이렇게 첨자가 0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시고 포문을 이용해서 걔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공간의 값은 자동으로 디폴트 초기화된다 라고 했었죠. 공간의 값이 진짜 자동으로 디폴트 초기화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 또 다음 예제 한번 만들까요? 여기 복잡하니까 exam 언더바 04번 예제를 만들고요. 이왕 뭐 포문 돌려서 출력하는 거 배우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포문을 습관적으로 적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공간의 값 인티저 x는 new 인티저 5개 자 요렇게 선언하면 다음에 boolean 불리언 배열 y는 new boolean 불리언 3개 뭐 이렇게 선언했다 치자고요. 제가 아까 불리언은 무슨 값으로 초기화된다고요? false 값으로 초기화된다 그랬고 인티저는 0 값으로 초기화된다 그랬죠. 그렇더라면 각각을 출력시켜보면 for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x.length 여기에서 점 랭스 우리 랭스도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써먹자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5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뺑뺑 돕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system.out.print line 하셔서 x 배열의 i 번째는 하고 x의 i 번째 이렇게 출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5라는 숫자가 무엇과 똑같냐면 x의 길이값하고 똑같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적을게 불리언에 대해서 결과값 출력할 건데 i는 0에서부터 i가 3보다 작은 동안 뿔뿔 i를 처리하면서 system.out.println y 배열의 I 번째는 y의 I 번째 뭐 이러한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면 얘 값은 무엇과 똑같냐면 y라는 것의 길이값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에 보시면 길이값을 구하는 게 length라는 속성이 있다고 있었잖아요. 자, 이 속성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x.length 하시면 길이값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뭘로요? y.length 하시면 역시 길이값이 되어서 자신의 길이값만큼 반복해서 수행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찍겠다. 이러한 식의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자, 테스트를 내보시게 되면 여기에 요것의 디폴트 값은 0값이고 얘는 폴스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과 값을 보시면 5개의 공간 0번부터 4번까지 5번 안 나온다 그랬죠. 0번부터 4번까지 x의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0값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y도 0, 1, 2 이것이 3개가 폴스의 값으로 폴스가 디폴트 값이라 그랬죠. 불려는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가 된다. 그래서 배열은 따로 초기화를 안 시켜도 초기화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서 배웠던 일반 자료형들은 반드시 초기화 시켜주셔야 돼요. 배열만 막 생각하시다가 일반 데이터도 초기화 안 시켜도 초기화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절대 오산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동적으로 공간 할당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할당시킬 때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딱딱 일일이 적어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5개의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4개의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할 때마다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공간을 바꾸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얘를 5로 했다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얘를 4로 했다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얘를 7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이클립스는 컴파일을 자동으로 시켜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되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클립스 안 쓰고 일반 에디트 툴이나 이런 거 쓴다라면 한번 만들 때마다 컴파일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참 여러분들 컴파일은 요즘 계속 연습하고 계신가요? 잊어버리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상태의 CD 이클립스 상태로 오셔갖고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서 CD day 008 자,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컴파일을 시킬 때 자바 c exam 언더바 04.java 이게 컴파일러잖아요. 컴파일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 얘를 뭐 다시 또 5로 바꿨다 라고 하면 저장하고 다시 또 일로 와고 자바 c exam 언더바 04.java 이런 식으로 또 컴파일을 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렇더라면 이걸 좀 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바는 동적 데이터 처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을 만들 수 있도록 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IO 패키지 일단 선언해 두고요. 자, 버퍼 더 리더 new input stream 리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system.out. 프린트 하셔서 넘버 몇 개의 공간을 배열로 만들 것이냐 인티저 넘버라는 거 하나 선언해 둘 거고요. 자, 입력을 받아봅시다. 넘버에다가는 integer.parseInt.readLine 자, 요렇게 입력을 받으시면 될 텐데요. 이것을 요렇게 입력받은 개수만큼 지금 숫자 하나 입력받았죠. 요 숫자만큼 배열을 만든다면 x 배열을 만든다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뜻입니다. 인티저 배열 x라는 거 일단 늘 값으로 초기화시켜 놓고요. 자, 그러면 x에다가는 new 인티저 몇 개요? 넘버 개수만큼 배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식으로 초기화를 시키게 되면 요만큼의 공간이 할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몇 개의 공간일지 모르기 때문에 인티저 i는 여기서부터 i가 x.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디폴트 값 다 출력해 볼까요? system.out.println x 배열의 i 번째는 하셔서 x의 i번째 자, 요렇게 출력을 시켜 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동적으로 배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얘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동적으로 할당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넘버 3개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하게 되면 012라고 해서 3개의 공간이 이렇게 확보되어서 나타났고요. 다시 실행을 시킬 때 6개는 하고 엔터키를 치면 0번부터 5번까지 6개의 공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배열의 개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입력받은 값을 통해서 동적으로 배열을 할당시킬 수 있다. 이거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는 동적 배열의 형태를 띌 수가 있다. 동적으로 배열을 언제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나타내어 줄 수 있다.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을 여러 개 한꺼번에 관리하기 편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배열 관리의 내용들 잘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배열에 대한 예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